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통계 제일 마지막 단원인 통계적 추정입니다. 자, 첫 번째가 모평균과 표본평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 세 번째가 통계적 추정. 정신 나갔다. 통계적 추정하고 있다, 씨. 신뢰 구간. 신뢰 구간.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모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당연히 새로운 단어니까, 새로운 단원이니까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할 거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쌤이 통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다. 첫 번째가 자료를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그 수집한 자료를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맞지?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아니면 그 미래가 아닌지 그 자료에 대한 어떠한 다음에 일어날 추정.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새로 해석을 할까? 뭐 요렇게 이제 보면 되겠다. 총 세 가지 단원 중에 우리 앞에 단원은 이제 뭘 한 거야? 자료를 우리가 수집하러 다니진 않을 거야. 시험 기간에서 잠깐만 선생님 저 자료 좀 수집하고 올게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수집한 것은 이제 문제에서 다 준다.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우리는 앞에서는 다 뭐만 했다고? 그 자료를 수집해 준 것을 우리는 분석만 했어요. 뭐만 했지? 뭐 대표값 구하고 산포도 구했지. 그냥 평균과 산포도를 구했어. 그 수집해 준 자료를 가지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그 마지막 단어인 추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뭔 말이냐라고 하면 얘들아, 자료를 수집하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반에서 내가 90점 이상 맞은 애가 과연 몇 명 있을까라고 하면은 내가 다 너 몇 점 다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전수조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애들 다 조사한다라는 말인 거지. 오케이? 자,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전수조사의 장점은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라는 거야. 근데 단점은 뭐라고? 내가 조사해야 될 대상이 많다면 뭐가 걸린다고? 시간이 오래 너무 걸려. 또는 이제 조사하는 데서 돈이 많이 들어.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전수조사 하는 게 있잖아. 뭐지? 인구주택 총조사 하잖아. 이 집에 몇 명 삽니까? 내가 작년, 재작년에는 하는지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나는 이때까지 조사를 해본 적이 없어, 그걸. 올해는 하더라, 갑자기. 올해 갑자기 하는 것 같은데? 저번에 할 때는, 못했던 것 같아. 그래, 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수도 있어. 내 그 조사가 안 돼갖고. 그때 인터넷으로 하락하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 할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수조사를 다 해. 돈이 얼마나 많이 쓰겠냐, 나라 세금을. 그 대신 이제 한 번씩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자주 하지도, 매년마다 하지는 뭐 하잖아.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해요. 자, 그런 얘기대로 전수조사를 하면은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 전체 몇 명, 우리나라에 몇 명이 살고 있고, 10대는 몇 명이고, 20대는 몇 명이고, 30대는 몇 명이고. 괜찮지? 자, 그래, 이런 형태들을 우리 무슨 조사를 본다고? 전수조사를 해. 자, 두 번째, 모든 데이터든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있을까가 문제인 거잖아. 예를 들어서, 요번에 삼성에 좋은 휴대폰 나왔잖아. 그거 뭐지? 이거. 폴드, 플립. 단어 너무 어려워요. 하여튼. 폴더라고 일단 하자. 폰이 이제, S사에서 일한, 요런 폰은 이제, 폴드, 맞지? 폴드가 있어. 얘들아, 과연 이거에 저었다 폈다, 이거 몇 번 할 수 있을까?
되게 오래 많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들이 이야기를 하잖아. 몇 번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진짜 확실해요? 이걸 하려면 전수조사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야, 전수조사 다 보면은, 다들 중고로 팔아야 되는데, 중고로 팔면 다 썼던 걸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형태들은 전수조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팔 게 없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농장에서의 과일의 당도는 몇 브릭스입니다. 야, 다 쑤셔갖고, 당도조사 다 했어. 그럼 팔 때 정품 팔 수 있어, 없어? 못 파는 거잖아. 이런 형태들은 이제 전수조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어떤 조사를 하냐면 표본조사라는 걸 합니다. 적당하게 몇 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000개를 수확을 했어. 그럼 한 100개 정도를 적당히 꺼내서 무 보는 거지, 그냥. 무 보면 안 되지. 잠깐만. 잘라갖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맞지? 자, 이렇게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표본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본조사의 값을 가지고 우리 농장에서 나타내는 과일은 당도는 한 몇 브릭스 정도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우리는 표본조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괜찮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표본조사 하는 것들이 있다. 뭐고?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지지율 좋지. 그렇지. 제일 좋은 거다, 맞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치렀던 대선이지만 대선에서 이제 지지율 조사를 할 거 아니야. 누가 당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 표본 조사를 해야 돼. 표본 조사는 이제 랜덤하게 뽑을 거란 말이야. 자, 랜덤하게 뽑을 거야. 그래서 요번에 선거를 하는데 나는 이제 표본을 한 3만 개를 한번 꺼내 볼래. 그래서 이제 3만 개를 다 어디서 뽑았냐면 대구에서 뽑았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왜? 알잖아. 그쪽 지역은 특정 정당만은 겁나게 지지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이 3만 개를 다 어디서 뽑았다고? 광주에서 뽑았어. 말이 돼, 안 돼? 야, 말이 안 되잖아. 이런 형태들로 이제 특정이 밀집되는 이런 데서 이제 표본을 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랜덤하게, 오케이? 자, 요렇게 뽑은 이제 표본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된다고? 추정을 해야 됩니다. 괜찮지?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복원 추출. 복원 추출 뭐지?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다. 두 번째는 뭐라고? 비복원 추출입니다. 자, 근데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은 의미가 없다. 왜? 여기서는 왜냐면 표본이 어느 정도 커지면 복원이나 비복원이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괜찮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은 안 적잖아. 왜 안 적는데? 이런 용어들이 있다라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용어들이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용어들은 이런 용어들이구나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원 추출 또는 비복원 추출을 해서 내가 정확하게 랜덤하게 이제 뽑아서 이제 나타내는 랜덤하게 뽑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표본을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괜찮지? 자, 그리고 내가 아까 몇 명을 뽑는다고 했지? 3만 명을 뽑는다 했다. 맞지? 이 3만 명의 이 3만 개를 지금부터 우리 뭐라 부르냐면 표본의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총 용어를 많은 걸 배웠다. 맞지? 첫 번째가 뭐라고? 전수조사. 깐그대 다 조사하는 거다. 맞지? 자, 두 번째가 표본조사. 근데 전수조사는 의미 없어. 왜? 우리 여기다는 추정 단원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전수조사 다 했어. 만다가 이것을 추정을 하냐. 맞지? 내가 확정값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조사? 표본조사. 그래서 말 그대로 적당한 표본을 꺼낼 겁니다. 그래서 꺼내는 개수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고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적당히 꺼내는 형태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뭘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새로운 전수조사, 만약에 전수조사할 때 이 형태를 값들을 내가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단원이 지금부터 추정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는 이제 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수능을 쳤어요. 알지? 예를 얼마 전에 뭐 쳤지? 신모 쳤지, 신모. 모의고사를 쳤어. 맞지? 그럼 너희들이 오메카를 딱 낸과 동시에 전국의 수학 평균은 결정이 돼, 안 돼? 결정이 되는 거야, 그냥. 결정이 다 돼버렸어. 맞지? 왜? 너희도 오메카가 벌써 더 줘버렸는데. 자, 이런 형태들을 지금부터 10월 모의고사를 치는 모든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서 지금부터 뭐라 부르냐면 모집단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모집단 뭐라고? 그냥 모의고사는 모든 학생들이 모집단인 거야. 자, 그럼 여기에 모집단의 평균을 지금부터 뭐라 부르냐면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모평균은 M입니다. 모집단의 평균. 요 녀석을 우리는 모평균이라 하면 되겠네. 그럼 모집단의 분산이다. 그럼 뭐라 부를까, 호들아? 모집단의
분산. 뭐라 부를까? 모분산. 요 똑똑한데. 모분산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지? 자, 이 녀석은 뭡니까?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자, 당연히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우리 모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시그마다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근데 요 모집단에서 뭐 이야기를 하지만은 너희들 10월 모의고사 땅 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뭐하노? 호들아. 쉬고 나면은 예상 등급까지. 아, 채점을 해야지. 예상 등급 것을 알지. 제일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채점. 아, 채점을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노? 예상 등급. 네이버 들어가고 이제 10의 육성 스터디 하면서 막 10월 모의고사 수학 등급 컷 이렇게 딱 쳐보잖아. 그런데 이제 호드레가 이제 한 82점 맞았어. 근데 10의 육성 스터디 가니까 83점이라네. 이게 매가는 좀 잘 안 맞더라. 비상 뜻받디만은 이제 82점이라네. 수학은 비상이 잘해. 이러면서 이제 자기 등급 이제 1등급에 맞춰놓고, 국어는 이제 저쪽 매가 거 맞춰놓고, 영어는 아니지. 저 탐구 이런 거는 또 저쪽 막 종로 이런 거 맞춰놓고 자기 과목에 대해서 알을 다 맞추잖아 보통. 맞잖아. 제일 낮은 거 찾아보잖아 그냥. 저도 해봤어요. 해봐야 되는 거다 그거. 자, 그래 걔들은 그러면 하자마자 그 평균을 알까 모를까, 등급컷을 알까 모를까, 모르잖아. 걔들 뭘로 그것을 표현을 할까? 몇 명 뽑아가지고. 몇 명 뽑겠지. 몇 명 뽑을까? 한 3명 뽑으면 되겠지. 아니야. 자기들이 이제 표본을 꺼내서 조사를 할 거 아니야. 조사를 해서 보통 수능 치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다. 가채점 하면서 이제 자기 점수 집어넣으면 뭐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그래야 하는데 그 표본을 가지고 이제 애들이 등급 컷을 만들어요. 괜찮지?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렇게 적당히 표본이 n개를 꺼낼 거예요. n개를 꺼냈어. 여기까지 괜찮나? 자, n개를 꺼냈을 때 여기에 평균을 지금부터 표본의 평균이라고 해서 표본 평균, 표본의 평균, 표본의 평균입니다. 자, 표본의 평균이라고 해서 이 녀석을 지금부터 x바라고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x바는 지금부터 뭐를 의미한다고? 표본의 평균이다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리고 표본 분산입니다. 자, 표본 분산은 말 그대로 표본 꺼내는 거를 이제 찾으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나? 자, n개를 꺼냈을 때 이제 표본 분산이라고 할 거고, 자, 이 녀석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표본 평균은 모 평균이랑 같을까? 그렇지. 맞지? 항상 같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 유사한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요런 표본 집단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요런 표본을 우리는 이제 표본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 괜찮나? 자, 그랬을 때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보자.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고 한다. 자, 지금부터 표본 평균들의 평균. 그러면 expected, E의 X바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자, 이 녀석은 뭐지? 표본 평균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냐면은, 꺼냈는 게 너희들 열심히 찾으면 10의 육성 스터디, 비상, 종로, 이런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다. 오케이, 괜찮지?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지금부터 뭐랑 같습니까? 모평균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다. 왜? 좀 이따 예를 들어서 이제 쌤이 증명을 해줄게. 자, 그리고 분산입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누구랑 같습니까? 라고 하면 n분의 얼마? 시그마의 제곱. 표본의 크기 분의 얼마? 모분산이랑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얼마? 루트 n분의 얼마다? 시그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다. 자,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얘는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그냥 이래서 이렇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다. 자, 어떤 주머니에 공이 4개가 있을 거야. 1, 3, 5, 7 요렇게 4개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여기에서 내가 지금 몇 개를 꺼낼 거냐면 2개를 꺼낼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2개를 꺼내서 이제 표본의 평균을 구할 거야. 자, 2개를 꺼내면 2개 평균이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 이야기했지만 무슨 추출할 거라고? 복은 추출할 거야. 그러면 1 꺼냈어. 그러면 평균은 누구인 거야? 1이야. 1, 3 꺼냈어. 얼마야? 평균은 얼마라고?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평균이 과연 몇 개 나올까? 먼저 보자. 자, 1, 3, 5, 7.
1, 3, 5, 7.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뭐 할 거라고? 더해서 반띵할 거야. 더해서 반띵하니까 이 대각선들은 그대로다. 1, 3, 5, 7. 1, 3 더해서 평균 누구지? 4니까는 얼마? 2. 6이니까 3. 8이니까 4. 너도 1, 2, 3, 4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나요? 자, 2, 3, 4, 5, 3, 4, 5, 6, 4, 5, 6, 7. 자, 지금 표본 몇 개 꺼낸 거라고? 2개 꺼내는 게 평균들이다. 1, 1 꺼냈거나 1, 3 꺼냈거나 뭐 이렇게 꺼내겠네. 보건 추출할 거라 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갑시다. 확률변수 X바들은 자, 표본 평균들이다. 맞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과연 모평균이랑 같은가야? 자, 표본 평균들은 누가 있냐라고 하면 1부터 어디까지 있지? 7까지겠다. 1, 2, 3, 4, 5, 6, 7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얘의 확률을 구할 거야. 자, 얘의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1은 몇 개 있지? 16분의 1이야. 2는 몇 개 있니? 한 놈 두식이 2개 있나? 아, 어렵다. 맞지? 자, 16분의 얼마? 2. 3은 몇 개 있을까요? 3개. 16분의 얼마? 3. 4는 16분의 4. 5는 16분의 3. 6은 16분의 2. 7은 16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보자. 전형적인 무슨 층이야? 좌우 대칭 구조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가면은 얘의 평균이다. 이의 X바는요. 이의 X바는 누구랑 같다고? 4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리고 분산을 구할 거야. 분산. 너의 분산은 어떻게 된대? 라고 분산은 제평, 평제다. 맞니? 자, 그냥 하자. 어떻게 할까? 분산을 얘를 구하지 말고 한 얼마 정도 빼면 좋을까? 얼마 뺄까요? 그냥 하자. 자, 합시다. 그냥 1, 4, 9, 얼마지? 16, 25, 36, 49다. 그냥 하자. 사근사근 하지 뭐. 16분의 1로 묶어내고 1 더하기 8 더하기 39, 27 더하기 64 더하기 75 더하기 72 더하기 49 빼기 평제 16 이렇게 두면 되겠다. 뭐가 괜찮나요? 호들아 계산. 50 80 둘이 다면 130 더하기 와 하고 내가 하고 있는 빨리 해라 임마. 50, 30, 야 그건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끼야. 27에다가 1 6 1 올라가면 8 9 16 내가 하고 있다 이끼야. 정답 296. 졸라 잘하네. 자 그래서 얼마? 16분의 얼마? 296 빼기 16 하란다. 그래서 16분의 256 빼자 얼마고? 256 빼니까는 40 이렇게 두면 될 거고 8로 나눠지나 8, 26 8, 5, 40 이렇게 되겠다. 여기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4였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2분의 5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얘와 지금 내가 무슨 관계를 알아보고 싶다고? 모집단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모집단을 한번 구해보자. 모집단은 누구 있었냐면 1, 3, 5, 7입니다. 1, 3, 5, 7이었고요. 너의 확률은 4분의 1. 너의 확률도 4분의 1. 너의 확률도 4분의 1. 너의 확률도 4분의 1입니다. 평균은 자동방 알겠네. 좌우 대칭 구조니까 얼마라고? 평균은 얼마? 아. 너의 평균은 4일 거야. 여기가 괜찮지? 자, 다시 또 가자. 제평평제. 그래서 너 얼마? 1, 9, 25, 49다. 자, 그래서 분산 구할게요. 모집단에서의 분산은 얼마? 50 더하기 34 54. 분의 4에서 뭘 뺀 거? 44 16을 뺀 거 21 빼니까 넌 얼마인 거야? 5가 되겠다. 모집단에서 분산이 얼마라고? 5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근데 봤더니만 자, 한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 4야.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라고? 4야. 아, 그래서 표본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은 뭐하구나? 같구나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지? 자, 그리고 모집단에서 분산이 얼만데? 5인데 내가 표본의 크기 몇 개를 꺼낸 거야? 2개를 꺼낸 거야. 맞지?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얼마인 거야? 2분의 5네. 아,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얼마? 표본의 크기분의 모분산이랑 같은 거네. 요까지 괜찮나요? 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거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요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 모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같은 거라고? 모평균이랑 같은 거야. 자,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얼마라고? 표본의 크기분의 모분산이랑 같은 거야. 자, 요거 두 개만 알면 나머지는 요래하면 되겠지. 표준 편차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한다. 자,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평균 총 3개 나온다. 첫 번째가 모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자, 그리고 표본 평균들은 지금 아까로 봤지만은 지금 다 뭘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률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오케이, 괜찮니?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첫 번째 모집단 그리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을 우리가 이제 관계를 반드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런 두 번째까지 다 해버렸네. 자, 1번, 2번 같이 하고 있다 지금. 자, 이쪽 좀 지우자.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요렇게 표현할 거야. 자, 이렇게 표본을 꺼냈을 때 확률 변수 X바다. 표본 평균인 거지. 맞지? 표본 평균들이 뭐 두 개 꺼내면 이거 두 개의 평균들이 다 확률 변수가 될 거 아니야. 자, 이 녀석들도 이제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졌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를 따를 거라고?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진다면 무슨 분포를 따를 거라고?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아까 전에 우리 평균 구했잖아. 확률 구했잖아. 맞지? 확률이 아까 얼마였지?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16분의 3, 16분의 1 이렇게 되었네. 그래서 짝대기로 보면 찍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형태들이 표본이 점점 커지면 클수록 어느 분포를 따라갈 거라고? 정규 분포를 따를 겁니다. 효과 괜찮나요? 자, 그러면 확률변수 X도 뭐를 따를 거라고? 정규 분포를 따르겠네. 우리 정규 분포 쓸 때 앞에 뭐 쓰고 평균 쓰고 뒤에 뭐 쓰기로 했지? 표준 편차의 제곱을 쓰기로 했다. 그래서 확률변수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를 거예요. 평균은 누구였지? 그냥 모평균이랑 같았다. 맞니? 표준 편차는 누구야? 루트 n분의 시그마네. 그래서 루트 n분의 얼마? 이 녀석의 제곱인 뭐를 따를 거라고? 정규 분포를 따를 거예요. 자, 얘들아, 정규 분포 따른대 라고 하면 당연히 뭘 해야 될까? 좋아요. 뭘 해야 된다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뭘 해야 된다고? 표준화를 해야 된다 했다. 왜? 표준 정규 분포를 다 구해놨으니까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면 표준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자, 호들아, 표준화 어떻게 시킨다더노? 표준화 알았는데 이거. 뭘 알아? 시름 알았나? 네. 표준화가 뭐로 뭐로 나누고? 뭐 곱하면 되는데. 뭘 곱한다고? 와. 평균으로 나누고. 평균으로 나누고. 오, 그래. 이야, 장난 아니다. 뭐 앓는다 뭐 맞지? 호들이 뭐 맞출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은 우리 지훈이 영 오늘 피곤한갑다. 지훈아, 영 피곤하나 오늘? 오늘 뭐 했나? 너가 오늘 뭐 했나? 학술들 생기고 있고. 요즘 너희들 저거 때문에 정신없지 저거. 수행평가 때문에. 좀 힘내라 뭐. 왜 야근노? 별로 안 힘든 것 같은데. 표정이 너무 좋은데. 뭐라고? 표준 편차분의 자기 빼기 편차. 자비를 빼라고 알았다. 오늘 내 자비를 빼줄게 오늘. 씨. 오늘. 빼기. 그래.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뭘 알아? 씨. 자, 표준화 시킨다 했다. 어떻게 하라 했지? 표준화 시키라 했다. Z는 어떻게 된다고? 항상 내가 뭐로 외워했지? 표준화. 아이씨, 니 때문에 표준화 적고 싶네. 표준 편차분의 주디로 외워라 했다. 뭐라고? 자료 빼기 평균이라 했다. 왜가 자꾸 왜 이야기를 하냐면 확률 변수도
달라질 뿐더러 표준 편차도 계속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표준시킨 건 다 똑같다. 표준 편차분의 자료 빼기 평균입니다. 그럼 Z는 어떻게 될까? 표준 편차분의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표준 편차분의 자료 확률 변수 x바 빼기 얼마? 평균. 이 녀석이 우리는 뭐가 될 거다? Z다라고 하면 되겠다. 표준화 시킨다라고 하면 되겠네. 자, 표준화 시켰으니까 다시 뭘 그리고? 당연히 확률 변수 얼마 Z는 어디를 따르고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평균은 얼마고요? 연결 표준 편차는 얼마인? 1의 제곱인 이 녀석의 정규 분포를 따를 겁니다. 이거 하면 뭐 하면 돼? 열심히 그림 그리고 확률 찾으면 되겠네. 괜찮나요? 자, 이것을 우리는 모평균과 표본평균 그리고 표본평균의 평균이다라고 하면 되겠다. 당연히 표본평균에서 우리는 다시 뭘 따를 거고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그리고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화를 시킨 뒤에 우리가 뭘 구하시면 됩니까?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진짜? 뭐 이런 형태들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몇 개를 꺼냈는데 그게 이제 그 점수가 뭐 몇 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뭐 이런 확률을 구하기 시작을 할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묶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자. 자, 첫 번째 모평균과 표본평균 그리고 표본평균의 평균입니다. 자, 말 그대로다.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모집단을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하기가 어려운 집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는데 시간과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집단들이 있어. 어려운 것들은 우리 아예 조사를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 백신은 치료율이 몇 %입니까? 그러면 있는 사람, 전 세계 있는 인구도 다 맞아봐야 돼.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런 형태들, 맞지?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있지? 뭐, 수명 같은 거 뭐 있냐? 뭐, 평균 수명? 그래. 요즘 사람들 평균 수명이 몇 명입니까? 그럼 다 뒤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조사자들도 결국 죽고 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조선시대 태정태세 문단세야? 죽고 나서 결정이 돼? 그게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뭐냐면 조사를 할 수 없는 이런 형태들은 이제 어떤 적당한 표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린 무슨 조사? 표본조사라고 할 거고. 그렇지? 자, 지금 해야 될 조사들입니다. 자, 그럼 그 표본을 이제 그때 우리가 조사해야 될 그 집단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요. 그 모집단에서 평균을 모평균 그리고 그 모집단에서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적당하게 몇 개를 보건 추출로 꺼낼 겁니다. 그 꺼낸 개수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표본의 크기요. 그리고 꺼냈을 때 그때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요. 그때의 분산을 표본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표본 평균은 모평균이랑 달라요. 비슷하지만은. 잖나요? 자,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오케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반드시 누구랑 같다고? 모평균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얼마? 표본의 크기분의 뭐라고? 표본 분산이랑, 죄송합니다. 모분산이랑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꺼내는 것이 어느 정도 크다면은 반드시 뭐를 따를 거라고? 확률변수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를 겁니다.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을 구하려면 무슨 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표준화를 시켜야 돼. 호들아, 표준화 어떻게 시킨다 했지? 표준편차분의 자료 빼기 아따, 잘 읽는다. 맞지? 자, 그래서 잘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외워야 된다. 자, 표준편차분의 자료 빼기 평균을 했다. 그래서 Z는 얼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빼기 평균.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잡나요? 자,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신뢰 구간입니다. 선거 개표 방송 보면 항상 나오잖아. 누가 당선될 확률이 몇 %? 호들아, 누가 당선돼야 되노?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뭐 땡땡땡이 당선될 확률이라면은 이제 뭐 리서치 리서치 조사 이래 갖고 뭐 85% 그리고 옆에서 이제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적혀 있잖아. 자, 그의 말이 뭘까요? 라고 하면 자기들이 어차피 전수조사는 다 못했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표본을 조사를 한 상태에서 랜덤하게 뽑았을 때, 누구를 지지한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았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게 한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이 사람이 당선될 확률은 한 몇 % 정도는 될 겁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결국은 추정이 되고 표본을 꺼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될 거야. 괜찮나요? 자, 그럼 몇 %입니다. 라고 하면은 몇 % 안에 당선이 된다라는 거지. 우리 어떤 구간 안에. 이 표본을 꺼내서 내가 조사를 했는 이 형태가 당선될 확률이 이 어느 정도 안에는 들어올 거야. 뭐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모의고사를 쳐서 좀 있으면 이제 불과 한 2주 남았나? 2주 뒤에 이제 뭐를 치는 거지? 수능을 칠 거야. 수능을 딱 치고 이제 원장님 날 불러. 야, 이번에 원래 수능 수학 평균 한 몇 점 될 것 같냐? 물어보겠지. 그럼 제가 한 40점에서 한 60점 사이 나오지 않을 거야? 한 몇 % 정확해? 한 70%는 맞지 않을 거야? 야, 확률을 좀 더 올려봐. 그러면 한 30에서 한 60 사이 나오겠죠. 한 몇 % 되겠냐? 한 80%, 90% 맞을걸요? 확률 더 올려봐. 에라이, 씨, 2점부터 100점 사이다, 씨. 확률은 몇 %? 100%입니다. 이러면은, 이런 추정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맞지? 즉, 구간은 내가 잡아야 될, 몇 점부터 몇 점 사이는 최대한 작을수록 데이터는 더 신뢰가 갈 거고. 하지만 그게 구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맞을 확률은 떨어질 거 아니야. 맞지?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제일 구간이 너무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짧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벗어나지도 않고 그 정도로 맞출 수 있는 이런 구간을 우리가 찾아서 이제 그것을 추정을 해야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첫 번째가 뭐라고? 신뢰도.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신뢰도 몇 %입니까? 라고 물어보겠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신뢰도 몇 %? 95%라고 합시다. 이건 안 외워도 된다. 안 외워도 돼. 신뢰도 95%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 와, 휘었냐, 이게? 정규분포 곡선에서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점수에서 어느 점수까지 요 안에 들어올 확률이 몇 %라는 거야? 95%, 즉 얼마? 0.95라는 거지. 우리가 점수를 이제 찾았는 게 표준화를 시켰을 때 요 안에 들어올 확률이 이제 95%라는 말인 거잖아. 자, 그 말은 즉슨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 자, 여기에 우리가 평균이 0이고요. 그럼 이 녀석은 얼마가 아니라 0.475가 된다. 맞나? 그 한쪽이 0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녀석까지. 여기까지 넓이가 0.475가 되면 이 녀석이 1.96이거든. 뭐 외울 필요 없다. 무조건 나온다. 자, 1.96인데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신뢰도가 95%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절대값 Z로 표현한 게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에 우리가 들어오면은 확률은 얼마가 될 거라고? 95%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간다. 얘들아, Z라는 녀석은 우리가 표준화를 시킨 녀석이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표준화를 시킨 녀석이니까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분의 자료 빼기 평균. 이 녀석이 자료 빼기 평균. 이 녀석이 누구와 누구 사이라고? 1.96과 누구 사이? 마이너스 1.96 사이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래서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할 거야. 그러면 x바 빼기 m 1.96 그리고 곱하기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자, 그리고 너도 얼마?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 양변에 뭘 곱할 거냐면 마이너스를 곱할 거야. 마이너스 곱하고 부동반 바뀌면 그대로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 표본을 꺼내서, 맞지? 표본을 꺼내서 이 녀석이 평균이 어느 정도 사이에 있습니까를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m을 가운데 두면 되겠네. 자, 그래서 양변에 x바를 더하자. x바는 뭐라고 했지? 내가 꺼낸 표본의 평균이야. 자, 그럼 갑시다. 표본의 평균은 모평균은 얼마?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가 될 거고요. 너는 얼마?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자, 지금부터 이 녀석을 우리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신뢰 구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자.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 m에 대하여 얼마? 자, x바 플러스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x바 마이너스 k배의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 이렇게 두면 될 거다. 자, 이 k는 당연히 신뢰도가 몇 %에 따라서 주어지는 값들이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린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가 꺼냈는 표본을 가지고 맞지? 자, 내가 꺼냈는 표본을 가지고 과연 못 넣나? 맞지? 내가 꺼냈는 표본을 가지고 몇 점과 몇 점 사이에 평균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찾을 거 아니야. 효과 괜찮나?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점수를 꺼냈어. 그냥 표본을 꺼내 본 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표본을 꺼내서 내가 이제 조사를 다 한 거지. 평균도 구하고, 표준편차고 다 구해봤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요번에 이제 찾는 저 모집단의 평균은 몇 점과 몇 점 사이에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야, 얘들아, 근데 이 시에서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 이상한 거 없나? 뭔가 좀, 식이 좀 약간 이상합니다. 뭐 잘못된 게 있을 거야. 잘못된 거 없나? 식이 뭔가 이상해. 식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쌤. 식이 많이 이상해? 쌤 뭐 잘못 적은 거 없나? 분모가 0이었어. 왜? 표본의 크기가 n인데 니 빵개 꺼낼래? 니 숙제 하는 것처럼 표본도 안 꺼낼래요. 조사 안 할래요. 뭐 잘못된 거 없나? 보통 이제 이때까지 요 수업하면 가끔씩 하면서 정말 엽기적으로 비상식적으로 한 번씩 똑똑한 놈인데 식을 적으면 애가 바로 질문하는 애들이 있다. 이 말 하기 전에 보통 질문한다 바로.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하기 전에. 자, 그럼 요 식이다 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쓱 질문한다. x에 좌우했냐고? 양변에 x바로 곱했으니 더했으니까는 유도한 거 다 문제가 안 돼. 자, 생각. 얘들아, 지금 우리 하는 게 뭐지? 뭐를 하는 거야?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맞지?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이 시그마 뭐지? 모표준 편차야. 맞지? 맞잖아. 시그마가 모표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맞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x바의 표준 편차고. 맞지?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고. 맞지? 자, 이 시그마 누구라고? 모표준 편차야. 얘들아, 모표준 편차를 알았단 말은 모분산을 알아 몰라? 알았다는 말인 거지. 모분산을 알았단 말은 분산을 골라가면 뭐 알아야 돼? 평균을 알아야 돼. 근데 쇼박스 표준 편차를 아는데 평균을 추정을 한다고? 말이 돼, 안 돼?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내가 알아. 근데 미친놈이냐? 왜 평균을 추정을 해? 평균을 알았으니까 표준 편차가 나왔을 거 아니야. 맞지? 평균을 알았기 때문에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 거 아니야. 아니고는 절대 못 구해. 맞지? 자,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 이제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문제가 나올 건데, 문제의 문장제로 나오는데, 문장제가 두 종류의 문장제가 나와요. 두 종류의 문장제가 나와. 어떻게 나오냐? 어떤 모집단에서의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 녀석에서 표본을 몇 개 꺼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애가 있고, 이런 문장제가 있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몇 개를 꺼냈을 때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애가 있다. 문제에서 두 종류의 문제가 있다. 자, 다 고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말고 이야기해 줄게.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면 제일 땡큐야. 왜? 이 데이터가 더 정확하겠지. 맞지?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는 입장이야?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는 사람 입장이야. 자료 수집을 하는 입장에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내가 알아 몰라? 당연히 모르지. 그거 알면 내가 이 짓을 하고 있겠냐? 평균을 알고 있는데 삽질이지. 그 말은 이 표준 편차는 뭐를 사용할 거라고 나는 표본을 꺼내는 거에서의 뭐를 사용할 거라고? 표준 편차를 사용할 거야. 자, 그래서 내 쌤이 이제 문장제 문제가 두 개 나온다 했다.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를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를 주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표본을 꺼냈을 때의 표준 편차를 이야기를 해준 애가 있다.
오케이? 표본 꺼냈을 때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다. 그놈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표본을 꺼냈을 때 표준 편차도 무슨 취급을 하라고? 모 집단에서의 표준 편차로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이 시그마는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써도 되고 뭐를 사용해도 된다고? 표본의 표준 편차로 사용을 해도 된다. 왜? 어차피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디와 어디 사이에 난 추정을 할 거라서. 여기가 괜찮지? 그래서 문장제 문제 나올 때 애들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다. 보통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주는데 한 번씩 표본을 꺼냈을 때 표준 편차를 줄 때가 있다. 그러면 쌤 표본을 꺼냈는데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이 녀석 아닙니까? 근데 이 녀석 아니다. 알겠지? 자, 무조건 주어지는 표준 편차는 무조건 뭐라고 해석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고?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에 꺼내는 표준 편차도 나는 모집단에서의 표준 편차를 생각하고 추정을 할 겁니다. 여기가 괜찮지? 진짜.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표준 편차는 표본을 꺼내는 거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되겠다. 됐니? 자, 그럼 이제 실내 구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인 거지. 실내 구간이 요만큼이니까 실내 구간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빼는 거니까 L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넣어서 빼니까는 2 곱하기 K 곱하기 얼마? 루트 N분의 얼마다? 시그마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내 구간의 길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실내 구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실내 구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표본을 꺼내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과연 모집단이 내가 조사했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올 확률을 구하는 게 이제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이 몇 %입니다를 구하는 게 이제 실내 구간이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실내 구간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정규 분포 곡선에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그의 확률을 구하면 되네. 그 확률 안에 들어올 이제 그 확률 안에 들어올 구간을 구하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95%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까지 이까지의 넓이가 0.95가 될 거니까. 괜찮나요? 자, 그래서 졸졸졸졸 드레델델델 하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될, 반드시 외워야 될 식이다. 실내 구간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바로 몇 퍼센트? 알파 퍼센트의 실내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리고 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L은 얼마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실내 구간의 길이다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뭐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그거다. 지금부터 뭐 열심히 계산만 할 거다. 계산만 할 건데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다. 뭐냐면은 문장제 문제에서 제일 애들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다. 뭐냐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줄 때가 있고 그리고 표본의 표준 편차를 줄 때가 있다. 표본을 꺼내는 거에 둘 다 뭐 취급하면 된다고 그냥 시그마 취급해야 된다. 뒤에 거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동시에 묶어서 그 값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안 돼. 괜찮나요? 진짜요? 정말요? 참말로? 레알리?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238쪽, 239쪽을 내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조금 의아한 게 하나가 있을 거다. 238쪽에 보면은 표본 분산, 아까 지워버렸네. 표본 분산이라고 해서, 얘들아, 우리가 분산 어떻게 구하지? 분산 어떻게 구하니? 제평평제, 맞지? 하지만 중산대 배운 걸로 생각해보자. 뭐였지?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었다. 맞지? 그러니까 자료 빼기 평균의 제곱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눴다. 근데 이 녀석 S제곱 보면 N으로 자료의 개수는 N개인데, N으로 나눈 게 아니라 N-1로 나누었지. 밑에 보면 저 238쪽에 보면 n-1분의 해서 이제 편차의 제곱의 합이라고 되어 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 문제가 이제 이 형태가 문제로 나온 적은 아직 본 적은 없다. 그냥 이제 내용을 적었는데 이게 내기가 되게 어려운 게 왜 하필이면 n이 아니라 n-1로 나눕니까? 하는데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한다. 쌤 고등학교 때 배울 때만 해도 n으로 배웠거든. 내 때는 n이었어, 그때는. 근데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 부르냐면 이 일을 자유도라고 부른다. 자유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표본을 꺼낼 거야. 표본을 꺼내는데 랜덤하게 보건 추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건 추출을 해야 되는데 봐봐.
우리가 아는 점수대로 생각해 보자. 정규 분포 곡선으로 애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 점수가. 맞지? 자, 4%와 그 잘했는 100점부터 빵점까지. 그럼 100점 있는 애들과 빵점 있는 친구들은 자료가 많을까 적을까? 적겠지. 맞죠? 내가 열심히 뽑으면 여기만 뽑힌단 말이야. 여기만 뽑혀. 근데 랜덤하게 이제 본부된 대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자료를 뽑다 보면은 어느 쪽에 한쪽에 너무 편중될 때가 있단 말이야. 이쪽은 아예 안 나오고. 그럴 때 이제 내가 분산을 구하는, 흐트리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쓰는 게 자유도 숫자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자유도를 1로 쓴다. 그러니까는 1로 표현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뭐랑 유사해져서 저쪽 분산이랑 좀 유사해져서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오케이? 괜찮나요? 그래서 뭐 요거 보면 한 번씩 알아야 하는데 그냥 분산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유도 숫자를 보통 임의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사람이 이제 내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어떤 값들이 나올 수 뭐 어떻게 나올지도 알 수 없는 거잖아. 만약에 랜덤하게 뽑는 건데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했을 때 녀석은 1을 이제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통계적 추정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끝.